자, 민주당 수석 최고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거의 잠을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자고 요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자야 돼요. 전당대회 끝났는데 어떻게 수석 최고 되시고 나서 더 바쁘시네. 자,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압축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10월 16일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 대표께서 영광 곡성하고 부산 방문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변곡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예. 후보가 지금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박빙을 앞선다는 조사가 처음에 연속으로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영광에서의 분위기가 사실은 이낙연 원래 대표의 그게 지역구여서 예, 그렇죠. 이낙연 대표 이후 이어지는 일종의 기득권 체제를 민주당과 등치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싫다고 하는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후보들에 있어서의 진정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또 여론조사 저희가 이렇게 쭉 보고 있고요. 자체 조사로 대략 예.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강화도 이번에 대표께서 이제 방문을 하실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 두 곳이야 어떻게든 야당의 몫인데 네. 근데 부산 특히 금정 경우에는 저희가 여론조사 곳에서 한번 해봤더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 단일 후보는 가능성이 있겠던데요. 보니까 단일 네. 후보는 더 우세하게 나왔던데. 저희도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단일화가 쉽지가 않나 봐요. 단일화는 결국은 되겠죠. 이게 뭐 전통적으로 후보 경쟁력을 갖고 단일화가 되어 왔고 또 부산 같은 데서 결국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될 거로 봅니다. 단일화 방식 가지고 원래 뭐 항상 단일화가 그렇긴 한데 예, 여론조사로 하자고 해도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단일화 방식에 지금 이견이 있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도 않았고요.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으로 대략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또한 사실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투표용지 흔히 이야기하는 투표용지 찍기 전에 하는 것이 7일이라는 시한이 있고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투표일 전에 하는 건데요. 그 또한 뭐 시간이 그 마음 먹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여서 단일화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애초 전통적으로 금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 이제 부산만 지난번 총선 때 심판을 유보했던 면이 있는데 이번은 그런 하자 면이 이런 있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민심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형식적인 단일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금정에서의 단일화는 하긴 할 텐데 민주당은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뭐 급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표가 하나로 모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단일화 회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예,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처음에 좀 꼬였죠, 사실은. 대표끼리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나중에 결국?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책임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예. 어쨌든 처음에 좀 꼬였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면 대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다 풀릴 풀릴 것이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영태균 씨라고 하는 지방의 한 컨설턴트가 어느 날 알려지기로는 자신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소통해서 특정 지역의 후보를 바꿨다. 그리고 그 녹취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줬다. 들은 사람들이 복수다.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한참 영태균 씨에 의한 그 김건희 씨와의 연락 혹은 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겠죠. 이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력 중심이 김건희 여사 쪽에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그쪽으로 관련이 되고 모이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됐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돼야 되겠지만은 이러저러한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근데 특별히 공천만 안 향할 이유도 없고 이미 그쪽도 향하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당이 아마 이번 주 중에 김건희, 그러니까 가칭 뭐 김건희 무슨 뭐 TF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천 문제까지 거기에 넣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TF를 금주 중에 애초에는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예, 디올백이라든가 뭐 주가 조작, 뭐 디올백, 양평 등등인데 양평도 크죠. 예, 근데 결국은 모든 길이 이제 김건희로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로라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로 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공천 개입이라고 안 했겠느냐라는 감각으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이제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하나의 통로인데 뭐 그분이 권력의 발광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되겠죠. 10월에 뭐 녹취가 등장하고 큰 파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JTBC니 뭐 검찰이니 또는 뭐 각종 여기저기서 거기서 누수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지 누수. 않으면 예.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권력에서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 선고를 뭐 시기를 해서 뭐 10월 위기, 11월 위기 이건 아마 본인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위기가 올 것이다. 그 JTBC에서 연속 보도한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한 대통령 부인의 흔적들, 예. 이거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검찰 자료가 그렇게 민감한 자료가 나온다는 건 검찰에 관한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하나씩 둘씩 미래를 향해서 쌓아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검찰 생각과 내부에서도? 행동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 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자료를 내보내는 거라면, 근데 원래 그건 뭐 권력 말이나 시작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른 타이밍에 시기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권력 말이죠. 지금. 권력이 저번에도 제가 심리적인 권력 교체의 초입에 들어섰다. 그건 사실은 그 말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몇 달 남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몇 년씩 말기를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기적 증상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권력이 검찰을 장악한 정도 그립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런 그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느낌상.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자료들이니까. 예. 그게 그 대통령실의 힘이 짱짱하다면 저런 게 나올 리가 없죠. 사실은 검찰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개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왔던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황들 다 이것들이 이제는 누수 현상이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사실 검찰 독재라고 하지만은 특수부라든가 이런 일각의 어떤 정치 검사들의 출세 외에는 불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도 사실은 충안파 얘기했지만 극소수라고 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아주 극소인들이 이 외에는 한 손가락에 들어가잖아요. 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큰 틀에서 보면은 이 햇볕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계엄 얘기하셨는데 그 계속 뭐 증거를 말하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이 주요 군 장성 셋을
경호처로 불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일종의 폭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 차를 갈아타고 언제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예.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그것이 어느 날짜가 본인들이 들킨 건지 얘기를 자기들이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었군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답을 얼버무릴 이유가 없게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현재까지 못하고 있죠. 불법 비밀 모임인데 예. 그게 이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모임인데 국방부 장관은 몰랐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전례도 없는 모임이고 경호처장이 그 군장성 셋을 요직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불러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그 계엄령 혹은 구테타를 막고 할 역할의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알고 있었던 것 역시 이런 권력의 누수 결과로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거죠. 뭐 소위 예. 생중계 수준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1차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있는 거잖아요. 더 있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죠? 네. 저 상대의 대응을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아주 확실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한 달 내내 거론을 했고 그 네. 관련 법 개정을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예, 문제 제기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딱 중앙파 핵심을 지목해서 방첩사령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얘기할 때까지 딱 한 달. 그리고 최근에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시던데 그 태극기 경례 안 한 거 그 일부러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던데. 아니 자동으로 사실 태극기를 못 보면 애국가가 딱 나오면 손 올리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 자동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네, 그- 주변 모두가 올리고 있는데. 무조건 올리는 거죠. 그건 자동인데 이렇게 그 자동을 안 되는 건 상당한 절제와 의지로. 의식과 그러니까. 의지와 그 영상 있으면 준비 좀 예, 해주세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네. 그 의전이고 양국이 만나가지고 의전을 저희 이제 체코 대통령국에서 의전이거든요. 근데 그 잘 잡아내셨더라고요. 굳이 안 해요. 굳이. 자 한번 봅시다 영상. 이 얘기 나온 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대통령궁이에요. 근데 여기 원안에 있는 게 김태호 차장인데 다른 사람은 개국가 나올 때 손 올리잖아요. 근데 안 올려. 더구나 옆을 보고도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보는 각도에 태극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 영상을 봤더니 김태호 차장이 바라본 저 각도에 태극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문제가 되니까 태극기를 못 봐서 저랬다는데 센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저 대통령실에서 전혀 황당한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태극기를 못 봐서 예, 그랬다. 규정상 저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국기 강화식 때 국기가 안 보일 때 손 안 올려도 된다는 규정이고 공식 의전 때 규정은 애국가 들으면은 올려라 이게 공식 규정이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의전 규정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혼자 있어서 헷갈리면 옆 사람 보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거에도 안 올린 적이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제가 다 영상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과거에도 언제 안 올렸고 기시다 총리인가 하여간 일본 관련한 행사 때는 올렸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이 그 타이밍과 대상이 태극기였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동시에 진행된 근데 상황이었는지. 저 행사 때 굳이 안 올린 거거든요. 굳이 옆에 같이 갔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그 수행했던 그 의원들 혹은 뭐 인사들은 다 올렸는데 본인만 굳이 안 올려요. 굳이 이상한 일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분노가 있는데요. 우선 나라가 정상이 되려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김태호 그다음에 방청사령관 여인영 셋이 물러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 김태호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김태호 차장에 대해서는 외놈의 후회라는 표현까지 쓰셨고 근데 제가 하나 여기 있는데 제가 일본에도 친한 분들이 많이 있고 일본에 양심 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침략자 시절에 침략자 외노묘가 그 당시에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일본인 일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 시절 일본 극우의 그 침략자 외놈 시절의 그 후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들을 때마다 참. 그리고 이제 방첩사령관은 그 경호처장을 몰래 만났다고 하는 3인 중에 한 사람이고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반드시 보고했어야 되는 일인데다가 보고하지 않았죠. 그 외에 이상민 장관 방문 사실도 그렇죠.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의도적인 보고 누락 하필이면 다 또 충암고 예.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는 아니, 저런 경우가 병한테 있었으면 그냥 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에 맞는 비례적 벌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 물러가라는 건 대통령 부인이 공직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물러가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제가 사실은 김건희 물러나라라는 네. 현수막을 하나 걸었어요. 맞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그걸 참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간 어떻게 하지 말고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얘기. 그게 사실 그건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서 아니겠습니까? 물러나라는 건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공직에 있지는 않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뭐 심지어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뭐 백담서로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쓰셨지만 결국은 사실상 권력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권력 행위와 권력의 표현 행위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뒤로 가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 애초에 뒤에 있겠다고 했던 그러실까요, 이야기대로. 근데? 아니,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김건희 물러날 때까지 싸울 것이고 또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권력이 끝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시기 예측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것을 저희들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못 견디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응원하려고 합니다.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하나 보죠. 사석에서는. 아니 이제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막 뭐 뺨을 때려주고 싶다라는 둥 아니면 그 종래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으로 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하면은 자기 당에서 아니 필리버스터를 못 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쉴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총선이 많이 남았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가 경남, 영남 지역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그렇겠죠. 당선이 이제 고정된다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국민이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어떻게 김건희 편을 들었지 하는 행위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고 잘 안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모시겠습니다. 시간만 되시면. 네. 민주당 수석최고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